자,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안면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피에서 또 백선이 발생할 수 있죠. 두부 백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네아 캐피티스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두부 백선의 정의 및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부 백선의 정의 및 특징이죠. 서양의학에서는 모발과 두피에 피부 사상균이 감염된 백선 질환이다. 자, 지금 모든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모발과 두피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발생된 백선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왜 정의가 다를까요? 바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속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구멍이 많은 상체, 특히 두피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려서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세포가 죽게 되었고, 그때 세포에 죽어가는 그 양상이 백선의 형태로 나타난 질환, 바로 두부 백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자, 두부 백선의 특징입니다. 자, 미국에선 소화기 또 6 내지 10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아보다 남성에게 호발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남성에게 호발할까요? 왜 어린 나이에 남성에게 호발할까요? 자, 요즘 남자들은 차갑게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죠. 왜 그러죠? 바로 차가울 때 정자의 활동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자 입장에서 왜 활발하게 움직여야 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람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람객의 시선으로 정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자는 빨리 움직여야 했을까요? 바로 추워서, 내가 죽기 싫어서 빨리 살려고 따뜻한 곳으로 찾아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부 백선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표재성의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카니스라는 피부 사상균의 검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균의 감염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두부 백선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범인이 바로 심부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범인을 잡으려면 정황 증거들을 한번 수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질병에 있어서는 증상들이죠.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부 백선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부 백선의 증상입니다. 원형 또는 타원형의 인설반이 생긴다. 뭔가 하얗게 동그란 그러한 탈락성의 각질들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죠? 라는 겁니다. 왜 균이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닫히게 되었다.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때 조직이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탈락성의 증상, 바로 인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인설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탈모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니까 모근이 상하게 되고, 모근이 상할 때 탈모가 되는 겁니다. 탈모가 이러한 둥근 형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탈모반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모낭염을 동반한다. 당연하죠. 두피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두피의 모낭 주변에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되면 모낭염이 되고요. 자, 모근이 상하면 또 탈모가 되겠죠. 자,
단지 균의 감염으로 보지 마시고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온도가 올라간 그러한 결과로 발생했음을 우리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유황색의 가피를 볼 수 있다. 자, 유황색의 가피들, 가피도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로 탈락성의 증상들, 인설, 각질, 가피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융기된 균의 갑판 모양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왜?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니까 조직이 융기가 되었던 겁니다. 딱딱한 그러한 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기죠? 아니, 균의 침입인데 가려움증이 생기나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모공이 다쳤다라는 거죠. 모공이 다칠 때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한 악취는 왜 발생할까요? 바로 피부온도가 올라갔다.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죠. 자, 산화 속도가 빨라질 때 부패가 되고 산패가 되는 거죠. 그때 심한 악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균이 번식한다고 심한 악취가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성화될 경우 영구적인 탈모와 반은 피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은 단단해지고 각화가 되고 경화가 된다 그랬죠. 자, 그게 더 만성화되면 피부는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단단해졌다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해질 때 조직이 경화, 각화가 되는 거고요. 끊어질 때 조직이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별 진단으로는 건선, 지루성 피부염, 원형 탈모, 원판상의 홍반성, 루푸스. 자, 이러한 질환들도 다 두피에 백선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 각각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과 감별을 하면서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부에 백선 질환들이죠. 자, 하얀 인설 각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탈모도 되고요. 자, 이러한 전반적인 증상들을 보시면은 이것이 두부 백선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상 하나하나가 어떻게 또 발생했는지 그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부 백선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긁게 된다 그랬죠? 자,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두터워지겠죠? 자, 태선화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조직이 떨어져 나가겠죠. 탈락성의 증상인 인설, 비듬, 가피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밥은 먹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이 많은 얼굴, 상체로 쏠리게 됩니다. 자, 상체 부위에 피부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때 염증이 됩니다. 모낭에서도 피부온도가 올라가고 그 모낭염이 되겠고요. 자, 모낭염이 만성화되면 모근이 상하게 되겠죠. 자, 그때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온도의 상승으로 부패, 산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백선을 동반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두부 백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두부 백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은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은 그 치료 원칙을 알 수가 있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부 백선에 대한 궁금증 풀입니다. 왜 탈모반이 생기죠? 두부 백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모공이 닫힐 때 상체로의
열쏠림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두피에서의 피부온도가 상승되고 두피에 염증이 되고 그때 모근 쪽으로 염증이 되면서 모근이 손상을 받을 때 탈모가 되겠죠? 자, 구진 소수포는 왜 발생하죠? 아니, 균이 정식을 한다고 조직이 볼록하게 융기가 됩니까? 균의 어떤 힘에 의해서 조직이 융기가 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바로 저는 신분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졌고 그때 조직이 변형이 되었다. 돌출, 비대, 융기와 같은 정식성의 증상들이 생겼다. 그때 구진, 소수포가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죠. 자, 범인이 균입니까? 아니면은 피부 온도가 상승된 결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상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바입니다. 자, 세 번째, 왜 가려움증이 발생되었나라는 건데요. 바로 모공이 닫혔다.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모낭염은 또 왜 발생합니까? 모낭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그때 모낭염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균의 감염이라면 절대로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신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이해할 때는 너무나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병 치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범인을 찾아낼 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부백선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진균제를 쓰겠죠. 더 심해지면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고요. 자, 저의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방에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온중산안지제, 발한 해표지제, 청열 해독지제와 같은 약제를 써서 내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두피로의 과도한 열쏠림을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 그럴 때만이 이 두피의 피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의 대원칙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또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항시 따뜻한 공간에서 거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이외에도 너무나 섭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자세하게 한의원으로 내원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강의식 진료를 해서 그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도 하셔야죠. 하지만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물에서 하는 운동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두부백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